보충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수업을, 분기별로 네 번 할 건데,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6회 내지는 7회 할 건데요. 6회 정도로 본다면, 총 4번이니까 6, 4, 24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52주니까 한 2주 정도는 뭐, 추석이나 설날 이런 걸로 빠진다면 한 50주 정도를, 어, 전체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그 중에서 26주 정도가 4, 24주 정도가 이제 본 수업으로 이제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없는 주간에는 1시간 정도씩 보충 수업을 진행하니까 총 50주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수업의 내용이 목표가 결과적으로 현장하고 접목을 시키는 건데 남들보다는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는 차원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시험 볼 건 아니니까요. 맥락을 읽어 나가야 되지 뭐 문구를 외워 나가는 그런 건 아닐 거겠죠. 그래서 오늘 기본 계획을 할 건데요. 기본 계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간을 읽는 거, 의미 맥락을 읽는 거에 좀 중점을 둘 거고요. 그 안에만 법조항이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보긴 할 거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비유인데 뭐 그런 거죠. 뭐 베토벤이 월강 소나타를 지은 거를 다 알지만 그 틀어놓으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암기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 도대체 기본 계획이 왜 생겼고 이게 어떠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어떤 규제의 역할 또는 활성화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기본 계획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기본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지금 도정법 안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 다 기본 계획이 있는데 사실 기본 계획의 역사적 의미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없었고요. 저는 이제 95년도에 시작했는데 97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거든요. 95년도, 6년도쯤에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하는 지금 재개발법의 전신, 그러니까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재개발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개발법에서 그냥 문구상으로만 존재했던 내용들이 이제 별도의 법령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정비 기반 시설들 국가가 해줘야 되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을 민간한테 돌리면서 했던 그 정비 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같이 하려는 사업의 재개발의 개념이 있었을 때는 그때 이제 도시 재개발법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때 도시 재개발법으로 있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우리가 도정법에 들어왔지만 그전에는 이제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이 있었을 때는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처음 배웠던 그때 당시 95년, 96년, 97년도에는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떤 데가 재개발이 되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노후된 데가 재개발되는 거죠. 그럼 노후된 데를 어떻게 재개발하느냐? 국가가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좀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래서 그때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결국은 주민 제한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주민 제한형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너도나도 이제 아파트를 원하는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 이제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어떤 작전 세력들이 주민 제한형으로 그 동네를 이제 재개발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동네 이제 집값이 이제 붐업이 되면 그러면 이제 팔고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니까 2003년 7월 1일 날 도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돼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구역 지정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고요. 구역 지정은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본 계획은 행정청의 행정의 의미를 갖는 어떤 뭔가를 집행할 때의 참조 요소는 되지만 민간인들을 사실 구속할 수는 없거든요. 민간인한테는 어떤 행위 제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 계획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막기 위한 그런 패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본다면 결국은 예전에는 이제 슬럼화되어 있고 노후된 지역들이 주민들이 못 살겠다 재개발해줘라고 하면 재개발 구역이 됐지만 그러니까 구역에 라인이 없었던 거죠. 됐지만 지금은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기본계획 지역만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재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제 뭐 뉴타운이나 도시이름 촉진법이나 지금 신속통합처럼 기본계획이 별 의미 없이 기본계획이 없는 지역도 갑자기 난데없이 개발 지역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본 계획이 있어야지만 재개발이 되었던 거죠. 그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그때의 지역들은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집가를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어떤 작전 세력들이 시공사를 물고 들어와서 여기는 뭐 삼성이 한다, 여기는 현대가 한다, 뭐 여기는 GS가 한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이제 뭐 곧 개발될 것처럼 이제 일반인들을 약간 좀 기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집값이 오르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 계획이 있는 지역만 재개발이 되고 기본 계획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재개발이 되려면 시공사는 들어오지 못하고 시공사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들어오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 자체를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 시공사를 불러들일 수 없고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격체가 만들어진 다음에서야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제 해라. 이렇게 2003년 7월 1일 날 법이 다 개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항상 법은 소급표가 없으니까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 법령이 우선 첫 번째 기본 계획이 없었고요. 두 번째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총회에 있었어요. 주민총회.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가 있었죠.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2003년 6월 30일이 되겠죠. 주민총회는 또 뭐냐? 그러면 주민총회가 도대체 법인격이 있느냐? 그 어떤 한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느냐? 대표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대표성이 있든 없든 어, 그래도 법령에 그 당시 2003년 6월 30일까지 법령에는 그때는 도시재개발법이었죠. 그 법령에는 재개발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이 유효했던 거죠. 그래서 2003년 초부터 6월 31일까지 전국에 거의 대부분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에 주민총회가 다 열렸었어요.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지역이 라인도 없는 거죠. 기본 계획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라인이 없는 거예요. 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큰 틀에서 보면 기본 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럼 요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로 뭐 S건설사를 시공사 선정을 해요. 그러면 선정이 된 거죠. 주민총회에서 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주민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소유권자가 다 바뀌어서 이 주민들이 다 소유권자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때 총회를 열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사가 그때 당시에 총회로 시공사 선정한 게 유효하냐? 그 얘기가 2003년 7월 1일 전후에 되게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 변호사 쪽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 쪽에서는 유효하다.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부죠. 건설교통부나 이제 서울시는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공사 선정한 거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 6월 30일까지의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조합도 없는 지역들 주민총회로 시공사들이 선정되고 그렇게 한번 선정된 지역들은 주민총회가 새로 열리지 않는 이상 뒤집기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3년 7월 1일이 재개발 역사에서는 이제 좀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는데 이러면서 재개발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주택건설 총칙법에 있던 재건축도 도정법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재건축도 같이 이제 기본계획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기본계획은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재개발 추진을 막기 위해서 생겼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는 이렇게 뭐 누구나 다 뭐 읽으면 아시는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의미 맥락으로 본다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이런 지역들에 한해서 하라는 거죠. 한해서. 그래서 그거를 시장이 그걸 정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이제 이런 쉽게 얘기하면 뭐 광명시장, 수원시장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요게 나쁘게 표현하면 요 사람들이 잘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만, 좋게 표현하면, 근데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한테 그 권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큰 힘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법을 잘 만들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이제 이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 권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밑작업으로 2019년에 만들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었던 그 플랜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신속통합인데, 신속통합이 결국은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지역들을 뭐 마구잡이로 이제 끌어들이는 뭔지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뭐 좀 이따 법령 보여드릴 테지만 어떤 뭐 요건들은 가지고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의미 맥락을 더 중요하게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만 구역 지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뉴타운이 됐던 도시재생 촉진법이 됐던 지금 오세훈 씨가 신속통합이 됐던 기본 계획이 없는 지역들도 이제 그냥 스물스물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을 봐야겠죠. 도시미 주관 정비법 4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그걸 이제 건설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다가 보고를 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거를 전체 국토계획에 맞게 이제 흐름을 잡는 건데요. 그런데 기본계획의 그 내용은 뭐냐?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신축 조객이 업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서울시와의 권리 산정 기준이 아파트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 이 기본계획 때부터 있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별도 챕터에서 제가 잠깐 다뤘었죠. 도정법 77조에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서, 권리 산정 기준이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날짜가 구역 지정일인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울시장이 기본계획 수립일부터 구역 지정 전까지의 날짜 중에서 임의의 날짜를 정해서 권리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제 이 논쟁과 지금 기본계획 수립의 논쟁가 이제 같이 흘러가는데요. 결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부터가 이제 서울시장이 권리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날짜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거기에 의미가 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어떻게 정하도록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냐면, 동그라미 1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쭉 다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2항에서 이제 생활공계획이라는 걸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정비 예정인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계획이 있고요, 구역 지정이 있고, 기본 계획도 구역 지정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예정 구역이라고 둬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를 재개발 지역에 포함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래, 그러면 포함시키지 말고 우선 포함시킬 수도 있는 지역을 놔둬보자. 이게 이제 정비 예정 구역이거든. 근데 그런 개념을 뒀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애매하다. 애매해서 이게 생활권 계획으로 묶이게 돼요. 그러면서 2항에서 기본 계획과 생활권 계획을 같이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제 서울시 기본 계획 검색을 하시면 서울시가 수립한 기본 계획이 2019년도에 이제 발표된 게 있고, 그게 또 변경되면서 뭐 2020년도에 변경되고 있고 뭐 하겠죠. 그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도시계획에 또 생활공획 발표된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큰 틀에서는 뭐 큰 흐름은 같지만, 재개발 기본 계획은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 생활권 계획은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이기도 하니까 그때 생활권 계획을 같이 묶어서 할 때는, 그때는 앞에서 얘기한 구조 구항 10호에서 예정 구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예정 구역을
또 빼버린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음, 다른 시도도 아마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생활권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 전부 다 통틀어서 발표를 하는 거여서 번역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서남권, 도심권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블럭을 해가지고 이제 권역생활권을 놔두고 이 다시 또 이 권역생활권 안에서 지역생활권을 나눠서 그 지역생활권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생활권 계획하고 지역생활권 계획하고 묶어서 발표를 했어요. 생활권 계획은 원래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개념들인데 이게 묶어서 발표했는데 그거를 지금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이 이 권역생활권 계획으로 다 발표가 된 거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전체가 다 발표가 된 거다라고 지금 서울시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그냥 서울시 전체에 다 통틀어서 발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서울시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뭐 하여간 그 서울시가 더 힘이 있는 조직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뭐 이기긴 하더라도 이거 비유 드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비유인데 예전에 한참 막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막 이랬을 때 박정희 정권에서 뭐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뭐 이런 걸 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지를 소유권을 더 이상 많이 못 갖게 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초과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부담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 7, 8년 있다가 그게 다 위헌 판결 받긴 하는데 위헌 판결 받는 그 기간 동안 7,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 법령이 분명히 작동을 하거든요. 정부가 져서 그 소유권자들이 이기지만 이건 공산주의 법령이다라고 해서 이기지만 이기는 거는 이기는 거고 그 7, 8년 동안에 고생을 한 거죠. 그 소유권자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울시가 약간 좀 공포탄 비슷하게 날리면서 생떼를 쓰는 건데 그래도 피해자는 분명히 피해가 생기겠죠. 거기에 지금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 계획과 생활권 계획과 묶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권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행위 제한에 걸리는 단계는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행정청이 어떤 행정의 그림을 그릴 때 그때 여기는 뭐 전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경전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잡는 것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권자들의 행위 제한까지는 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의 행정력에는 구속력이 있지만 일반인들의 행위에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리는 구역지형으로 가면은 이제 관리 계획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내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에 서울시 재개발 기본 계획 쳐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뜨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본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PDF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뭐 다운해서 올려놔도 드려도 되고요. 뭐 직접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페이지가 많은 것들은 막 어떤 시도는 막 300페이지, 500페이지 막 이래요. 그래서 좀 분량이 많지만 뭐 그 분량을 다 꼼꼼하게 무슨 뭐 독후감 쓰듯이 읽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큰 틀의 흐름을 좀 목차마음 정도라도 좀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저는 그 지역을 탐방을 가기 전에 항상 요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 그런 것들 먼저 읽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인천을 갔을 때도 인천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각종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녹화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청주로 간다면 청주도 어떻게 재개발 기본 계획이 짜져 있고 어디는 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시도니까 관청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물론 민간인 개인들한테는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지만 그래도 관청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 계획이나 생활권 계획을 먼저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본 계획에 있었던 정비 예정 구역을 생활권 계획으로 묶으면서 생활권 계획 안에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표현을 다 없애버리고 그 안에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본 계획을 두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신소통합으로 이제 별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심의 포털에 가보시면 매번 도시계획 심의가 열리는 것에 따라서 그 심의 결과, 심의 안건과 심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데요. 좀 보시다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시의 시민은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철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인데 예산이 잡히고 여기 전철을 깔겠다라는 거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전철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뭐 토지 수용이 나게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신도시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 계획이 신도시를 짓자라고 해서 어떤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막 예산이 잡히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토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은 행위전에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들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 액션이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투자한 지역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셔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기본 계획으로 잡히는 거고요. 주요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청의 행정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리는 구역지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관리계획 넘어가게 되는데 관리계획 전에 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뭐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생활권계획도 있고 경관계획도 있고 뭐 심지어는 도시의 빚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 도시 및 기본계획의 오타가 아니에요. 도시의 그 조명이라든가 뭐 다리의 불빛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한강변 관리계획, 그러니까 한강변을 어떻게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중급 지역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 게 이게 기본 계획이고요. 요것들이 이제 좀 더 세분화되면은 이제 관리 계획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